네, 바로 예제 1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구분구적법을 이용을 해서 평면 도형의 넓이, 사실 뭐 평면 도형이라고 여기서 뭐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는 이렇게 곡선과 x축과 직선, 이걸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이제 평면상에서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였었고, 이번에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상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피이기 때문에 뭐 입체 도형에서 나오는 개념이겠죠. 이제 예제 1번을 보시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원뿔의 부피는 알고 있습니다. 뿔이기 때문에 부피는 일단 3분의 1 곱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원뿔이기 때문에 밑면이 1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높이 h를 곱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바로 원뿔의 부피입니다. 근데 이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뿔 내부를 우리가 부피를 알고 있는 도형으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전에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기둥으로 내부를 이렇게 쪼개는데 똑같이 이제 쪼개야 우리가 부피를 이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뿔의 높이를 똑같이 나눕니다. n등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점 이렇게 나누면 이게 나누어지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점을 지나면서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원뿔을 잘라서 이렇게 원기둥으로 안을 채우는 겁니다. 안쪽으로 이제 원기둥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우면 n-1개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h를 n등분 했을 때 n분의 h라는 게 n개가 나올 텐데 제일 꼭대기에는 우리가 원기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래쪽부터 두 번째부터 이렇게 원기둥이 채워지기 때문에 n-1개의 원기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원기둥의 높이는 n분의 h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원뿔의 높이인 h를 n등분 했기 때문에 각각이 이제 높이가 n분의 h만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기둥의 안쪽에 이제 우리가 원뿔을 원기둥으로 내부를 채운 거기 때문에 원기둥의 부피를 다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원기둥의 높이는 우리가 n분의 h라는 걸 알고 이제 원기둥의 그 밑면이 이제 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 원기둥의 이 밑면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지 거기다가 높이 n분의 h를 곱해서 부피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있는 원기둥의 반지름을 x라고 하면 그 x와 이 x 대 r의 비율은 이 비례식은 n분의 h 대 n분의 h 대 h.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원뿔, 큰 원뿔이 있고 이 첫 번째 원뿔 이 부분이랑 이 큰 원뿔이랑 이제 우리가 닮음인 것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 대 r은 n분의 h 대 h다.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 첫 번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n분의 r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x죠, x가 n분의 r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기둥은 n분의 2r, 세 번째 원기둥은 n분의 3r. 여기에 옆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높이가 n분의 h보다 2배가 되잖아요. n분의 2h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면의 반지름도 2배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n분의 3r. 쭉 해서 n-1번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n분의 n-1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피의 합을 구하면 n-1개의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다 계산을 해서 이거의 극한을 보내면 원뿔의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구분구적법이죠. 그죠? 그래서 내부의 원기둥을 최대한 이제 잘게 우리가 아까 높이를 n등분 한 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잘게 쪼개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기둥을 이 안을 원뿔의 부피와 차이가 없게끔 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잘게 우리가 원기둥을 쪼개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구하는 상황을 들어가면 파이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 쭉 해서 n-1번째 원기둥의 부피 얘네들 다 계산해서 더합니다. 일단 파이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고 밑에 n제곱과 n분의 h 높이 밑에 있는 분모의 n까지 다 n세제곱으로 묶어내죠. 그럼 파이 묶어낼 수 있고 그 다음 r제곱이 똑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r제곱 묶어낼 수 있고 h가 다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h로 또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괄호 안에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 해서 n-1의 제곱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근데 1의 제곱부터 n-1의 제곱까지는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수열에서도 급수에서도 배웠었던 것처럼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원뿔의 부피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n등분 했던 거를 더 잘게 쪼개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면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하면 3분의 1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이 n분의 1들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앞에 있는 이 계산이 돼서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뿔의 부피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원기둥을 원뿔의 내부로 이렇게 원기둥을 채웠지만 이것과 사실은 이것도 같잖아요. 어떤 게 같냐면 이렇게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이 있고 얘를 이제 똑같이 원기둥을 n등분 하는데 이 원기둥을 외부로 원기둥을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 원기둥을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이해되죠? 그죠? 이해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을 원뿔의 경계선을 포함을 하면서 외부로 이렇게 잘게 쪼개면 밑에까지 이제 이런 원기둥 개수가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원기둥이 총 n개겠죠. 왜냐면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다 구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3분의 1 파이 r 제곱 h다. 이런 것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 3번과 문제 3번밖에 없네요. 이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복잡한 도형, 뭐 곡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라든지 우리가 부피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도형들을 잘게 쪼개서 그 극한값으로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이걸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구적법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 정적분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